고맙고 미안하다 얘기 아직도 기억나는데 갑자기 잠이 확 깨면서 약간 식은땀이 나면서 여기는 좀 떨어졌구나. 그때 한번 우리 수능쯤 해가지고 의대 진학에 대한 얘기나 그다음에 과 선택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의대 갔을 때도 그랬고 사실 그 나이 때는 되게 막연한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의대 가야지, 의사 돼야지, 여기까지가 끝인데 사실 그 다음에 의사 면허 시험 보고 면허 따면 그 다음부터 펼쳐질 또 그게 또 많이 있어서 또 그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갈림길로 갈 수가 있어서 저도 약간은 이제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약간 좀 방황하다가 간 게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예과 2년, 예과라고 부르는데 예과는 그냥 우리 일반 대학교랑 다 똑같아요. 뭐 그런 뭐 교양 수업도 있고 다른 학과생이랑 다 똑같게 다니거든요.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다음 본과라고 들어가는데, 본과는 대학병원 옆에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본과 4년 동안에는 의학에 대한 수업만 받고 뭐 다른 교양 수업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년을 다니면 총 6년을 다니게 되고, 그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을 할 때 의사 면허 시험을 봐요. 나라에서 하는 시험이라고 해서 그냥 국가고시라고 부르고, 저 때 합격률이 93%? 뭐 합격률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막 범위는 되게 많고 방대한데 사실 그거를 전부 다 책으로 공부할 수는 없고, 뭐 기출 문제들도 쭉 본다든지, 우리 사실 뭐 운전면허 시험도 범위 너무 많잖아요. 범위가 그거보다 많긴 하지만 떨어지기 힘든 그런 이제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보고 졸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의사 면허증이라는 건 생긴 거예요. 개원도 할 수 있고 대학병원 인턴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군대 먼저 갔다 오고 싶다 그러면 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먼저 지원해서 갔다 올 수도 있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로를 나눠서 할 수가 있죠. 흔히 말하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게 보통 인기가 많다고. 그렇죠. 뭐 피한성 뭐 그렇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정형외과도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인기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대학병원에서도 환자가 많고 수술이 많고 응급실에도 오는 환자가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과들이 여러 과들이 있지만 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요. 조금 힘든 과라서 인턴 동기들 중에 보면은 이제 여자 동기들이 보통 정형외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자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과이고, 실제로도 위에 전공의들도 거의 남자로 구성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통 인턴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환자를 볼 과를 정할지 아니면 환자를 안 볼 과를 선택할지, 그거를 정하거든요, 먼저 크게는. 근데 우리가 의사가 되면 다 환자를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환자를 안 보는 뭐 병리과, 뭐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는 암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조직을 잘라서 이제 보내면 그걸 현미경으로 봐서 진단하는 그런 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진단검사의학과, 우리 뭐 혈액 아니면 골수 검사 뭐 이런 걸 또 하는 과가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과들은 사실 환자랑 직접 접촉을 하거나 진료를 보거나 막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학생 때 판단하는 게 약간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습 기간이 잠깐은 있는데 보통은 인턴을 돌면서 실제로 환자들이랑 접촉을 하고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약간 이제 결정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결정이 수술할 과를 정할 건지 아니면 수술을 안 할 과를 정할 건지, 그걸 또 정해야 돼요. 그거를 정해야 될 시기가 인턴 돌면서 여러 과를 돌면서 이제 정하게 되죠. 저는 뭐 외과 계열로 정해야겠다고까지는 이제 인턴 초반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고르신 이유. 그 전에 맨 처음에 네. 나는 이제 수술하는 과를 가고 싶다. 아, 거기까지를 한 인턴 초반에 한 3월 때쯤 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술하는 과도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과들이 이제 일반 외과, 뭐 흉부외과, 뭐 신경외과, 뭐 이렇게 머리 열고 뭐 이런, 그 외에
약간 또 생명을 다루는 외과는 아니지만 성형외과, 정형외과 뭐 이런 과들이 또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학생 때 실습을 돌 때는 외과 계열이 다 재밌었거든요. 성형외과도 재밌었고 정형외과도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정형외과 실습을 돌다 보니까 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매일 술을 먹는데 일이 막 수술 끝나고 뭐 하면은 뭐 정리하고 하면은 막 10시, 11시 되는데 그때 모여서 술 먹고 2시에 끝나고 그다음에 또 다음날 5시에 또 나오고 막 이런 생활이 저는 실습을 돌면서 아, 정형외과는 내가 감히 지원할 수 없는 과구나. 술을 너무 못 마시니까 이런 생활을 내가 못 할 것 같다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아서 약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로 제 인턴을 왔고 성형외과를 처음에는 지망을 했었죠. 사실은 3월부터 저 성형외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쭉 그렇게 인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강북 삼성병원이라는 데가 성형외과 전공이 TO가 한 자리였거든요. 10월 달쯤에 이제 지원자가 3명이 된 거예요. 같이 인턴을 했던 동기들인 친구들인데 그대로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되면 3명 중에 1명은 이제 성형외과 합격해서 들어갈 거고 나머지 2명은 탈락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제가 인턴 했을 때 나이가 27살이었거든요. 27살인데도 군대를 그때까지 안 갈 수 있었던 거는 의대 다닐 때 이제 어떤 그런 서약서 같은 걸 쓰는데 의무사관 후보 뭐 이런 서약서를 써요. 근데 뭐냐 하면 군대에서 쉽게 말하면 저를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전제 조건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계속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그래 너 전문의로 온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우리가 기다려준다. 내가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계속되는 그 계약 조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아까 말했던 성형외과 지원 한 3명이 지원을 하고 12월 달에 또 시험이 있거든요. 1명을 뽑고 나머지 2명은 탈락. 이렇게 돼야 이제 원래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그 2명은 군대를 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레인지라는 거를 보통은 해주는데 그냥 써서 떨어지지 말고 조금 다른 과도 알아보는 게 어떻냐. 여기 미리 이제 언지를 주는 거죠. 계속 이제 붙들고 있으면은 이제 2명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10월 달에 제가 통보를 받은 거예요. 고맙고 미안하다 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갑자기 잠이 확 깨면서 약간 식은땀이 나면서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팍 든 거죠. 아, 여기는 이제 떨어졌구나. 그럼 나 이제 무슨 과 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다른 과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앞만 보고 하다가 그때 제가 신경외과 인턴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돌고 있는 그런 태도나 이런 거를 좀 좋게 봐주셔서 네가 그런 상황이면 신경외과를 지원을 하면 우리가 뽑아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의 선택지가 하나 생겼었어요. 또 제가 인턴을 돌지 않던 다른 병원에 친척분이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연락을 드리게 됐더니 이런 상황이 됐고 이런 고민이 생겼다. 사실 내일 이 면접 날인데 서류 들고 오면은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 제가 그날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밤새 고민을 했죠. 내일 마취과 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한 학교 6년 다니고 인턴 한 9개월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고민을 그 금요일 밤에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신경외과? 마취과? 그 중에서 이제 마취과를 좀 내려놓은 게 저는 원래는 이제 수술하는 과를 원했었고 마취과는 수술하는 과는 아니기도 했고 바로 다음날 오라고 했던 거라서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거는 제외를 시켰고 그때 또 마침 이제 정형외과에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주신 게 저는 정형외과 인턴을 그때 10월 중순까지 안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사실 저를 잘 몰랐을 거고 인턴을 안 돌았으니까 다행히 인턴 중에 누가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또 다른 과에서도 해주셔가지고 너 지금이라도 다음 스케줄 당장 정형외과로 스케줄 바꾼 다음에 정형외과 돌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신경외과냐 정형외과냐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진짜 주변 선배, 뭐 동기, 뭐 다 물어봤는데 아까 이제 남자들한테는 좀 인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정형외과가. 그래서 그거 왜 고민하냐? 정형외과에서 오라고 했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바꾸고 정형외과를 돌면서 정형외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그때 주임 과장님이었던 이제 교수님이 술을 잘 안 드셨어요. 그래서 나름은 뭐 많이 힘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성형외과에 붙었던 제 동기가 원래는 그 친구가 정형외과를 지원했던 친구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성형외과를 지원했다가 바뀌어서 이제 정형외과로 바뀌어서 약간 운명이 바뀐 건데 어떤 과가 더 뭐 훌륭하고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저는 뭐 성형외과 갔어도 좋았겠지만 지금도 뭐 너무 좋다. 제가 과를 선택한 그런 상황이나 뭐 그런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건데 되게 큰 갈림길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과를 선택한다는 게 진짜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연봉도 다 달라지고 코스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모르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학생 때는 몰라요. 내가 의사가 되면은 다 연봉이 비슷한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서 그런 거를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가능하면 의대를 꿈꾸던 그런 고등학생 때부터라도 뭐 요즘에는 사실 많잖아요. 이런 유튜브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꼭 가까운 사람이나 가까운 선배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찾아봐서 아 내가 나중에 의대를 진학하게 되고 의사가 되면 어떤 과를 하면 좋을까? 어떤 과가 내가 좋아하게 될까? 뭐 이런 거를 미리미리 고민해보면 제가 그날 겪었던 금요일 밤에 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덜 생기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관절학 개론의 이승희 원장이었습니다.